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재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전에 어디서 들었던 말인데, 재능이 없는 사람이 예술에 정진하는 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도 한동안 매우 좌절을 했었거든요. 재능이 뭘까요? 천재라고 불릴 정도의 어떤 대단한 것만을 재능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사진에서 필요로 하는 재능이라면은 그 머리가 똑똑하다든가 뭐 어떤 그 이미지적인 감각이라든가 꼭 그런 것만을 재능으로 부르지는 않아요. 아마 그쪽을 다 재능으로 친다면 저는 아마 재능이 거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를 들어 사진에서 우리가 재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남자로 태어난 것도 재능이 될 수가 있고요. 여자로 태어난 것도 재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촬영을 나가게 되면은 거진 뭐 20kg, 30kg 정도의 이제 장비를 이제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여자였다면은 아마 그 정도 장비를 들고 나가가지고 촬영하기는 힘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있고 가령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또 안 되는 사진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그 여자 모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바닷가에서 그 비키니 수영복 입고 뛰어다닌다. 아유, 발그레해지는데요. 남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안에 수영복을 입고 뭐 위에 이렇게 옷을 벗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자연스럽게 찍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라든가 제가 좀 성격이 좀 특히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남하고 수다를 잘 떠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라든가 남을 잘 배려하는 것 자체도 재능이 될 수가 있겠죠. 촬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모델이 좀 얼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좀 불편해한다든가 이런 걸 잘 살펴가지고 모델의 입장에서 그런 걸 해결을 해주면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재능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그러면 나도 노력하면 잘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위험한 함정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요. 노력도 재능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노력하는 재능이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더라고요. 별로 노력한 것도 없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모두 알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가면은 좋은 직장 잡을 수 있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리고 좀 남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공부에 노력하는 재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좀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노력은 재능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노력이라는 걸 끌어낼 수 있는 재능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즐거움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진 한 10년 정도 사진을 했는데도 아직도 사진 찍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고 카메라 들고 다니고 이런 게 즐겁다 보니까 계속 그곳에 대해서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다른 위치에 이제 서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한테 사진을 찍기 위한 재능보다는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재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돼지우리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뒤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팔을 이렇게 짚었는데 충격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관절이 한 5-6개 정도 완전히 박살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이 얘는 크면은 팔을 똑바로 못 쓸 것이다. 그런 이제 그 말씀을 하실 정도로 심각하게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손을 좀 떨어요. 근데 손을 떨면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안 좋겠죠. 사진이 흔들릴 테니까. 그런데 그 단점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삼각대를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각대도
거의 돈 천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그 손떨림 보정 장치를 사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모르는 손떨림 보정 장치를 활용하는 기술들을 또 가지게 되었고, 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을 쓰고 있을 뿐 아니라 색약이기도 합니다. 아주 골고루 하고 있죠. 아, 이렇게 그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색깔에 대한 어떤 저기 기준이 남들하고 틀려가지고 칼라 사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굉장한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그 포토샵이라든가 캘리브레이션이라든가 뭐 칼라에 관련된 것에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눈이 민감한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그쪽에 신경을 쓰게 된 거죠. 요즘에는 워낙 자신이 없다 보니까 포토샵이라든가 후보정 같은 거는 정말 귀신같이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맡겨요. 자, 색깔을 못 본다고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색에 좀 약하다 보니까 형태에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형태에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개조랑 형태를 사용하는 블랙 앤 화이트에는 남들보단 좀 자신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카메라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얘기예요. 재능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재능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을 재능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일단 달리고 보는 겁니다.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비싸.